네, 반갑습니다. 엘럿입니다. 네, 이번에는 데일리안 기사를 분석하는데 사실 데일리안 기사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방 설문조사예요. 그것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그래요. 어, 5월 달에 수많은 유튜버들, 뭐 특히 상승론자들이 6월 이후에는 매물 잠김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대폭등할 것이다, 거래도 폭등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전혀 예상 밖의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어, 매물 잠김만이 아니라 매수 잠김도 심할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기사인데, 그거 제가 몇 번 올렸었죠. 그것에 대한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됐으면 짧게, 여러 건 올리더라도 짧게.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데일리한 기사 분석: 6월 이후 매물 잠김보다 매수 잠김 현상이 더 커질 매수 의향 급락 설문조사. 네, 데일리한 기사예요. 일단 기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한 기사 제목은 집값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주택 매입 계획 비율 3분기째 감소. 자, 3분기인데 여기서 분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 분기는 여기서 6개월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눴어요. 보통 우리가 분기 그러면 쿼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할 때는 그 반년과 3개월간의 이게 구별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분기 얘기할 때는 6개월 단위로 얘기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 이해하시고 보시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보니까 직방 조사예요. 여기서 싹 보니까 음, 잠깐만요. 이게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다 보면 가끔 이게 없어지더라고. 근데도 안 나타나네. 예, 할 수 없이 그냥 마우스로 그냥 보세요. 자, 상반기 때, 이제 작년 상반기 때 71.2%였대요. 매수 이제 앞으로 살 거냐 말 거냐 이제 설문조사 했는데, 근데 작년 하반기에는 70.1%로 약 1%, 1.1% 떨어졌죠.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올 상반기에는 69.1%, 또 1% 떨어졌어. 그런데 올 하반기 설문조사는요, 급락을 했어요. 3%. 그전에는 1%씩 떨어졌죠. 1%씩. 근데 여기는 3%나 떨어졌어요. 3%. 요즘 3% 저도 자주 보는데, 3% 방송 아주 유익해요. 경제 상황을 아주 잘 분석하는, 특히 증권맨도 있어가지고 저랑 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도 많고, 그래서 3%. 여기 3%잖아. 3% 차이. 여기 1% 줄었다가 3%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반년치 설문조사는 급락을 한 거예요. 보통 1% 정도씩 줄다가 너무 오르니까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랑 보면은요, 경기도는 64.9%, 인천 68%, 근데 5대 강역시 69%, 지방 69%. 지방은 이렇게 매수 의사가 아직도 높은데 서울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많이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71%였다가 66% 떨어졌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62%였던 게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많이 낮죠? 자, 요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네. 2000 뭐 몇 명으로 해갖고 66.1%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입할 기사가 있다. 근데 이게 소폭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3분기째. 근데 특히 이번 분기는 다른 때에 비해서 3배나 더 줄었어요. 그 얘기 나온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집이 너무 올랐다. 가장 많고, 그다음에 기존에 보유주택이 있어서 이제 투자 매입 의사도 없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미 있는 사람도. 그러면 하락할 것 같아서, 저 같은 인상이네요. 어쨌든 50% 절반 이상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에 대한 피로감, 부담감, 그래서 의사가 없어졌대요.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했던 자료들을 몇 견을 쭉 한번 보면서 한번 이거랑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이게 주금연에서 그 좋은 년이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 마지막으로 발표한 1분기 데이터가 166.2로 2008년 6월달 164.8을 넘었어요. 1.4% 넘었어요. 근데 이 당시가 3개월 후에 아파트 상토가 왔다고, 감정원 기준으로. 그 다음에 대폭락이 해가지고
음마 40% 빠지고 목동 42% 빠지고 신축인 도곡 렉스도 40%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절대 수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아, 이때는 금리가 높았고 지금은 금리가 낮은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 방향성이라니까. 이 사람이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냐예요. 그렇게만 따지면 옛날에 금리 5%일 때랑 지금 0.5%일 때는 그 부담이 훨씬 적지. 그런데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했다니까. 예를 들어서 2%일 때 1,000만 원 대출하는 게 정상이라면 금리가 1%로 낮춰지니까 얘가 2천만 원을 해버리는 거야. 왜? 나는 2%일 때도 100만 원 이자 낼 수 있고, 뭐, 1% 금리가 낮아져도 나는 이 정도는 이자를 낼 거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훨씬 커졌다니까. 금리가 싼 대신. 그 다음 또 한 가지. 홍남기가 쏘아 올린 집값 고점 논쟁. 이거 기사도 나왔었죠? 그래서 감정원,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지수를 물가로 환산하면 2008년 9월에 고점에 근접했다. 급락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홍남기가 이거 얘기하면서 웃기냐? 이거를 처음으로 한 게 웃기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기사에서. 이거. 홍남기가 쏘아올린 웃기냐 논쟁.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당시에는 지수로는 2008년 9월 달이 고점이었지만 실거래가 지수로는 6월 달이 고점이었다고. 그 6월 달이 아까 본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상투랑 정확히 일치한다고 그랬고 제가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좋은 년 있잖아요. 좋은 년. 내년 말고 죽음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금리 논쟁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10월 인상설 내놓고 나서 일요일부터 막 언론에서 이제 10월 인상설로 막 앞당겨지죠. 근데 그 10년 전 판박인데 그때 금리가 올리니까 가계빚 연체율이 2배로 뛰었대요. 그러면 하반기에 집을 살려고 온 사람도 좀 주춤하지 않겠어요?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빚 못 갚는 거 아니야? 지금 함부로 빚 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집값 매수 의향이 3분의 1, 30%,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지. 그 전에보다. 기준금리 올린 거 얘기했죠? 왜 올해 10월 달에 높은지 17개월 만에 과거에도 금리 동결한 이후로 17개월, 금리 동결한 이후로 17개월, 이번에도 금리 동결한 이후로 17개월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가능성이 높냐면 금리는 한은의 일대 목표가 뭐예요? 물가 안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금리가 2.6%잖아요. 근데 5월달, 그러니까 6월달 지수는 다음 달에 발표할 5월달 금리는 물가 지수는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처음으로 70달러 넘었죠? 최근 들어서 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금리 인상기 때 물가 인상기 때 어땠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절대 수치를 비교하지 말고 방향성을 보세요. 방향성. 전년 동월비가 급등을 해. 아파트가 폭락. 또 전년동월비 또 급등을 해. 한 번 더 급등해. 또 폭락. 근데 초기에는 괜찮아서 초기에는 올라?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왜? 절대 수치가 낮으니까. 근데 이제 절대 수치가 1%일 때 올라가는 거랑 2%일 때 올라가는 거랑 다르다고요. 그리고 시효한거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매물 쏟아질 수도. 그리고 이 최상욱, 제가 좋아하는 이 최상욱, 우리 조한성 머니투데이 기자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최상욱 연구위원,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됐죠. 임대사업자 매물 쏟아질 수도.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지금 입주 물량 적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 게 현실화될 수가 있다고요. 사실 따져보면 법인이 개인한테 아파트를 판 물량이 작년 710 대책 이후로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 강남만 이렇지만 서울은 더 심하다니까. 서울은 100건씩 팔다가 400건 팔았잖아요. 최근 달에.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물량이 이제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나올 거라고. 또 기사 보세요. 음마는 달리고 싶다. 보세요. 조합원 자격 강화 격규제 옴짝달싹. 이 옴짝달싹이 뭐예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보세요. 현금 청산하는데 누가 사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확 줄지. 그러니까 아까 직방에서 설문조사한 사람 중에 한 몇 명은 여기 음마를 사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안 사지 이제. 현금 청산 당해갖고 23억 주고 샀는데 17억 주면서 너 나가 이러면 어떡해. 그리고 거래를 보니까 작년 6월 달에는 하루에 1200건 됐는데 지금은 열흘 동안 150건 됐어. 신고가. 물론 좀 더 늘긴 하겠지만. 거래가 엄청나게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거래가 줄는데도 야금야금 올라가냐? 언덕길 자전거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페달을 계속 돌리지 않으면 멈추면 뒤로 나다 빠진다니까. 언덕에서. 그러니까 계속 페달 돌리면서 펌프질하면서 자전 돌리면서 공포건 폭동론 조장하면서 유튜버들이 펌프질 한단 말이야. 다 언론사 관련된 유튜버들이에요. 다주택하거나 그냥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야. 보면은 5월달은 거래가 늘어요. 왜냐면 매년 5월엔 거래가 늘었어. 왜? 6월 종부세 기선일 이전에 팔아야지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급하게 싸게라도 판다고. 물론 이때 비싸게 파는 것도 있고 신고가와 신저가가 섞여 있어. 근데 작년 평균이 6,700건이에요. 한 달 평균이 작년에. 근데 지금 이번 달 내가 볼 때 5월달 신고되면 다 되면 한 5,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5,000건 안팎으로. 그래도 작년 평균보다 1,700건이 낮은 거야. 근데 문제는 5월이 중요한 게 아니야. 6월이야. 6월 11일까지 154건 신고됐다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 아직 신고 안 된 데가 여기 종로구는 한 건도 없어 지금 신고가. 다른 데 그래도 서너 건씩은 됐는데. 그 매년 거래를 보니까 5월 달엔 거래가 늘어요. 2019년 늘었죠. 작년 2000 또 4월 달에 저점인데 늘었죠. 근데 5월 달 요번에도 늘긴 늘 것 같아. 근데 이번 달이 꽝일 거란 말이야. 꽝일 거라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과거 3, 4월 달 가지고 나머지 개월을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약 5,100건 정도, 5,200건 정도 될 것 같아. 많이 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열화로 신고된 6월 달가 154건이라니까. 근데 물론 이제 내일이면 토, 일, 월, 요 3일치가 내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3일치를 늘어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되면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정리합니다. 6월 이후 매물 잠김보다 매수 잠김 현상이 더 커질 매수 의향 급락 설문조사가 발표됐는데 바로 요거예요. 요거 보니까 그전에는 6개월 사이에 1% 줄고 1% 줄었는데 요번에는 3%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과거 두 개 분기 작년 1년치랑 올해 상반기랑 이 3개 반기랑을 비교를 해보면 3배나 더 줄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급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허걱하고 팍 줄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지금 폭동론자들 보고 있나? 매물 잠김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매수 잠김도 있다는 거를 한번 좀 언급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홍남기 그런 거 좀 얘기 좀 안 되겠니? 웃겨주면 안 되겠니? 예, 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여튼 계속 짧게 뉴스 나올 때마다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 잠김보다 매수 잠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주제였고요. 통계 설문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댓글, 좋아요. 그게 저한테 힘이 나게 해주고 계속해서 좋은 거 발굴해서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나도 안 해. 홍남기 웃기냐 이거 안 해.